안녕하세요, 사운드캡 별량입니다. 이번 영상도 슬기로운 음악생활을 위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만큼은 검증된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컴퓨터에는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오디오 입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4극 단자 한 개뿐이지만 이러한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오디오 단자는 컴퓨터 성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통 저가의 칩을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사면서 아저씨 이거 음질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대신 이거 CPU가 뭐고 메모리 용량, 저장 장치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잘 모르면 비싼 걸 구입하면 되죠. 비싼 걸 구입하면 CPU도 좋고 GPU도 좋고 메모리도 많고 저장 장치도 많지만 비싼 컴퓨터도 음질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음질을 구성하기 위해 고성능 마이크 및 작곡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위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전거 경주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할 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음악에 입문하고자 하려면 메인보드에 오디오 단자가 아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야 하는데 어느 것을 사야 하나 고민이 되게 됩니다. 한때 오디오 인터페이스 호소인 제품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제대로 된 중국산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운드캣은 이미 컨슈머 오디오 부분에 있어서 소위 차이파이와 많은 경쟁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가성비 브랜드 자체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의외로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얼마마다 바꾸시나요? 보통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AI에게 물어보면 한국에서 2년이었는데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 교체 주기는 어떨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2년마다 바꾸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기변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빼놓고 초기에 한번 셋업을 해놓으면 그 설정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서 컴퓨터 등을 다 업그레이드 할 때 하거나 특별하게 큰 수입이 생겼거나 할 때 교체합니다. 보통 컴퓨터 교체 주기보다도 긴 편인데 컴퓨터는 바꿔도 주변 기기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체 주기가 긴 만큼 그때 상황에서 이거 괜찮은데 하고 구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문제 패치가 이루어져야 함.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맥 OS 같은 경우는 코어 오디오라는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여 OS에서 오인패 드라이버를 알아서 설치해줍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맥에서도 드라이버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윈도우의 경우는 어떨까요? 윈도우도 역시 기본 드라이버로 설치가 되는 모델들이 많지만 아시오 드라이버 같은 전용 드라이버가 필요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윈도우에서 아시오를 기본으로 탑재한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와사피 이전의 WDM-KS나 웨이브 RT와 같은 또 다른 문제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윈도우에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맥도 드라이버가 필요한 모델이 많다.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면 예전에 아예 드라이버가 없던 것에서 벗어나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지원을 할지는 지금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조사인 포커스라이트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가보면 스칼렛 4세대, 3세대, 2세대, 1세대까지 드라이버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스칼렛 1세대는 2011년, 즉 지금부터 14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제공되며 스칼렛 드라이버가 업데이트되면 1세대도 같이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스칼렛 1세대의 경우 드라이버 릴리스 노트를 보면 정말 꾸준하게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커스라이트에서는 전세계 많은 유저와 사운드캣과 같은 디스트리뷰터가 AS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호환성 문의를 받아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베타 버전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 버전에서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이 작업을 지난 1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수만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완벽한 호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제품을 안정시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작업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운드캣 테크센터에서도 특정 하드웨어와 호환성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본사에 리포트하여 고쳐진 버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컴퓨터를 켜시면 긴급 보안 패치라고 윈도우에서 막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짜증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도 완벽이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과연 신생 업체에서 주력도 아닌 사업에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10몇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팔아놓고 14년간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그것이 주력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제품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는 신뢰성을 심어주고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전문 업체들은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동작이 이상하네.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 뭐? 물어볼 데가 없다고?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신생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자주 겪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중급 이상 사용자의 경우 신생 제품이지만 성능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많은 경험으로 에러 정도는 내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없으니 혹해서 구입은 하였지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업체도 모르고 수입업체도 모르고 차라리 이 경우는 그래도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알려주는 판매자분들도 있지만 만약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소리가 도저히 안 나서 어떻게 셋업하는지 물어보아야 하는데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처에 물어봤을 때 다른 데서 잘나면 하드웨어는 이상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까지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품은 음악을 만들 때 쓰는 제품이지 게임을 할 때 소리를 들으라는 제품은 아닙니다. 방송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수의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네이버를 검색해봐도 구글에 검색해봐도 답답해서 AI에게 물어봐도 AI가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생 제품의 경우 상당히 적은 숫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그만큼 케이스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알파 세대라고 하는 10대들은 스마트폰 등 비교적 간단하고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기기들을 사용하던 세대인데 복잡한 셋업 문제에 얽히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 셋업 업체가 존재하고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제품이 많습니다. 실제로 크몽이나 숨고에 보면 인터넷 방송 셋업 전문가들이 많을 정도인데 전혀 모르는 장비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지만 남들이 널리 사용하는 제품은 유튜브, 지식인, 블로그 등 많은 분들이 설정 방법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작업할 수도 있으며 역시 판매 업체들도 제품을 잘 알고 있고 수입 업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OS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S가 업데이트되면 필연적으로 호환이 되는 제품과 호환이 안 되는 제품이 나타납니다. 특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맥OS에서 이런 문제가 많아 맥OS가 업데이트가 된 후 적어도 1년 정도 지나야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도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심이 되는 게 전문 회사의 제품들입니다. 물론 시스템 및 OS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100% 안전한 회사들은 없습니다. 포커스라이트의 경우에도 포르테라는 흑역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 윈도우 XP 때부터 지금까지 호환성을 유지하는 제품은 전 세계 오디오 인터페이스 브랜드 중에서 딱 하나 RME 오디오 인터페이스이며 그 다음으로 호환성이 있는 제품은 포커스라이트 제품 정도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다가도 튕기면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만약 중요한 녹음을 받다가 열정을 불태워서 작업을 하였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기 문제로 그 작업을 망친다면 그 분노는 엄청나겠죠. 누구도 그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위협에 적게 노출되려면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들 소프트웨어를 간과하지 말 것. 한국도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면 주는 소프트웨어가 그다지 가치가 높지 않다며 무시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대의 소프트웨어를 크랙으로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15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들이 좋아도 내가 5천만원어치 소프트웨어를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할 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사라졌고 악성 코드 등이 포함되어 계정 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유튜브를 3년 동안 가꾸어 왔는데 불법 크랙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유튜브 계정을 탈취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뮤지션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노출되어 망신을 당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추세인데, 그렇다 보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20만원 주고 샀는데 DAW와 가상악기를 200만원 주고 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주면 주는 번들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등록만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 음악을 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썩은 것인지 아니면 쓸만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에이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게 다 그거지 뭐 하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돈 주고 샀는데 그걸 등록만 하면 주는지 모르고 수십만 원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구입해서는 무조건 등록하고 다운로드하고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6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안타레스 오토튠 XS 버전은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뭘로 작업했어요? 그 중국에서 잘 나가는 그 제품인데 알리에서 5인 페일이 찍은 그건데, 처음에 사람들이 수백만 원대의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기적인 특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향기기들 중에서 그런 제품들이 참 많은데 프로 장비 중에서도 요즘 나오는 장비에 비해서 노이즈도 많고 신호 특성도 떨어지는데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제품들이 일종의 산업표준에 위치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최첨단을 자랑하는 스튜디오에서도 마이크라든지 마이크 프리앰프 등은 오래전에 나온 기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로 처리하는 그러한 기기들을 시뮬레이션한 플러그인 같은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일관된 품질의 스탠더드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은 요즘같이 작업들을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는 상황에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오디오 품질이 괜찮았는데 남이 듣기에도 괜찮을까요? 서로 레벨은 일치할까요? 내가 녹음을 해서 작업을 맡길 때 어떠한 기기로 녹음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주게 되는데, 받는 분이 잘 모르는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판매되었다는 것은 홈 레코딩이던 아니면 스튜디오던 그만큼 검증이 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아날로그는 스펙으로 표기가 되지 않음. 얼마 전에 어떤 분 유튜브를 보는데 디지털 회로 설계가 쉬우냐 아날로그 설계가 쉬우냐는 말을 하시면서 아날로그가 훨씬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디지털은 좋은 칩셋을 가져다가 붙이면 그 성능이 나오지만 아날로그는 주관적인 영역이다 라고 합니다. 간단한 라면조차도 각자의 비법이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 영역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보통 신생 회사에서는 주어진 스펙을 잘 뽑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측정이 잘 되게끔 제품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 중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한 놈을 뽑아 리뷰도 보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필드에서 소리 좋은데? 이 정도? 쓸만한데? 평가를 받는 것이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슷한 칩셋을 썼을 때, 그러니까 라면으로 치면 신라면을 끓였을 때 단지 어떤 재료 등을 조금 추가하거나 시간 조절을 통해서 그게 맛이 나도록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일종의 아날로그 처리 기술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포커스라이트 스칼렛의 마이크 이펙터 에어 모드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켜면 주파수 특성이나 그런 게 이와 같이 변하는데, 만약 포커스라이트 이름을 빼고 보면 심한 주파수 왜곡이죠. 압류,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 에어 모드를 포커스라이트의 창업자, 전설의 오디오 엔지니어 루퍼트 니브가 만들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특성, 그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적인 개성 등은 디지털로 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가가 이게 진짜 좋다고 만들었고, 녹음하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사운드 엔지니어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발매된 음반의 반응이 좋고, 그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특히 마이크 프리앰프 같은 부분을 딱 떼놓고 보면 ADC도 DAC도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 증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펙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펙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등가 입력 노이즈 정도이겠지만 EIN이 낮다고 해서 좋은 마이크 프리앰프냐는 것은 마치 맵다고 맛있는 라면이냐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날로그 회로 부분은 스펙으로 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로 표기하나요? 브랜드로 표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중고 가격이 높으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상위 모델로 갈 때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로 주거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 가격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판매 당시에 100만원이 넘던 제품도 드라이버 업데이트 중단과 실제로 보니 불안정하다 그래서 아예 거래조차 힘든 제품이 있는 반면에 나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중고로 거래가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지금 윈도우 11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판매가 되고 누구는 음악인의 꿈을 또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14년 전에 구입했어도 지금도 잘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사운드캣 별량이었고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